이 나무가 좋아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꼭 해가 딱 저기 동쪽에 있는데, 그러면 저 나무에 반짝반짝하게 이제 잎사귀 사이로 나무가 딱 그 햇살이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날씨 영향을 잘 받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많이 이제 줄었는데 그랬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분 좋게 햇살이 딱 내리쬐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8시 27분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는 목요일에 아침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이제 TMU 건물에 가서 저는 뭐죠? 튜터링도 받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 이제 오전 시간 보낸 다음에 학교로 등교하곤 했는데, 이제 인터세션 지난 2학기, 그러니까 2학기 후반부 학기부터는 좀 시간표가 바뀌어서 목요일 오전에도 한 수업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인데요. 교수님이 수업이 이제 몇 번 쭉 있을 텐데, 일주일에 2번씩 있는데, 오늘 수업 그리고 다음 주 수업 2개까지 해서 3번은 온라인으로 진행합시다 해가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학교 와가지고 강의실 열어줄 테니까 그 강의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어차피 집에 있어도 9시 땡 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나가는 게 아니라서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장비도 학교에 있는 게 조금 더 낫고 해서 도서관 가가지고 노트북 빌려서 그걸로 줌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컴퓨터로는 실습하고 약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면 지금 제 앞에 저기 오시는 분이 조금 특이한 분이에요. 저분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까지 매일 아침 아이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면서, 저는 이제 운전을 그때는 했으니까 큰 길로도 갈 때도 있고 작은 길로 갈 때도 있어요.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고, 조금 더 저희 집에서 가기가 수월한 게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골목은 아니고 이제 이런 도로 안쪽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그 인도랑 도로 구별이 없는 한 차 2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스팔트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이 이제 주로 제가 아이를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에는 큰 길, 한 6차선 도로 됐는데 그 길이 늘 막혔어요, 가는 쪽이. 그래서 골목으로 가는 길이 그 작은 길로 가는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옆에 지나다니는데 진짜 100이면 100 다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가로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100% 동영상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진짜 다 핸드폰에 얼굴을 고정시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위험했던 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보행자를 보고 가려고 방어 운전을 하는데, 이제 골목이니까 이렇게 인도 쪽으로 안 다니고
때로는 가운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운데로 가시는 분들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간단 말이죠. 그럼 한 저 정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가요. 근데 차가 워낙 빠르니까 아무리 느리게 가도 차는 사람보다 빠르잖아요. 엑셀을 안 밟아도 1단으로 해놓고 그냥 슬슬슬슬 가는 게 사람보다 빠르단 말이죠. 특히 그리고 이렇게 뭘 보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걸음이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빵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뭐 핸드폰 떨어뜨린다거나 뭐 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거리 두고 그냥 슬슬 따라가요.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뭐 한쪽으로 빠지거나 골목이니까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한 뭐 1, 2분 지나면은 이렇게 가긴 한단 말이죠. 아니면 차가 진짜 제 뒤에 많다, 뒤에서 빵빵해줘요. 그러면 비켜나거나 아니면 제 차 소리를 듣고 비키거나.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안 비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어폰도 꽂고 핸드폰도 보고 여기에 너무 몰입해서 집중해가지고 이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도 문득 아 내가 길을 걷고 있지 뒤에 뭐가 있나 하고 딱 보면 화들짝 놀래요. 그리고 후다닥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길을 똑바로 못 걸으니까 이렇게 슬슬슬슬 옆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저는 지나가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장애물에 놀라서 잠깐 서고, 그런 경우에는 아예 뒤에서 차가 한 5분가량을 자기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그게 참 어쩔 수는 없는데 요즘에는 다 이 안에 세상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 뭐 나무도 이제 새순이 필 때도 있고 개나리가 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걸.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있는 길들을 가니까 대학교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대학생들은 매일 그 길을 등교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도 너무 아쉽고, 이 안에 있는 세상 말고도 이 넓은 세상도 또 있는 건데 하늘 한번 못 보고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도 물론 이 안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저도 운전을 안 했으면, 저도 그렇게 대학을 다녔으면 저도 그렇게 봤을 거고, 저도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막 시험 기간 때나 이런 때 진짜 너무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때는 PMP라는 게 있었어요. 핸드폰은 아니고 PMP라는 게 있었어요. 저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03년이니까 저는 2003년 03학번인데 그 아이폰 같은 이게 있긴 있었는데 한창 그때 막 아이폰 3G, 4 막 나왔을 때예요. 제가 군대 다녀와서 아이폰 4 이런 거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막 거기에 뭐 비디오를 넣고 이런 거라든지 유튜브가 있고 이러진 않았어요. 유튜브가 있었지만 컨텐츠 거의 없고 그걸로 뭐 동영상을 본다 이런 거 없을 때 핸드폰으로 사진이 컬러풀하게 찍히는 것만으로도 혁신이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PMP라고 동영상 멀티미디어를 보는 기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손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펜으로 꼭꼭꼭 눌러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집에 PMP가 이렇게 큰 게 있었어요. 한 이만한 거.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보고 싶은 어떤 동영상 같은 것들 좀 변환해가지고 용량 적게 해서 그거 이제 거기다 꽂아가지고 보곤 했죠. 이 PMP 기계가 이제 이렇게 넓적하게 생기고 USB를 여기다 위에다 꽂아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거죠. USB를 꽂을 수 있다는 게. 근데 이렇게 세로로 꽂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니까 막 인터넷에서 이제 기역자로 꺾어놓은 USB 이제 허브라 그러죠. 그런 것도 팔고 그래서 그거 이제 사가지고 이제 옆으로 꽂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보려고 이제 저도
이런저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그 기기를 잘 들고 다녔죠. 그래서 시험 때 공부 막 하다가 진짜 피곤하고 그럴 때 열람실에서 제 자리 이제 앞에 놓고 잠깐 쉬면서 팔짱 끼고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영상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아마 저도 이런 핸드폰으로 막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볼 수 있었으면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네. 하지만 이제 운전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 비도 내리면 너무 예쁘고 꽃도 예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걸 안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있는 그런 양가 감정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은 거의 100%, 거의 99% 나이가 뭐 많으시든 적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이 핸드폰이란 거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다들 보면서 다녔고. 근데 제가 여기 딱 와가지고 바로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눈치를 못 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 몇 달 지나고 나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빠, 여기는 핸드폰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 이렇게 그냥 제가 길을 걷는 영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지금 저 앞에 계신 분들 핸드폰을 왼손에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고 있지 않아요. 물론 거의 모든 사람이 이어폰이나 뭐 이런 걸 끼고 있긴 해요. 근데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없고, 통화를 하는 사람도 사실 찾아보기 드물어요. 물론 블루투스나 이렇게 이어폰 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한국은 10에 8, 9은 다 핸드폰하고 통화한다면, 여기는 8, 9은 안 하고 한둘 정도만 하는, 그 비율이 진짜 낮아요. 100에 한둘? 특히 이제 걸어 다닐 때 걸으면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뭘 핸드폰을 본다거나 하는 일은 진짜 거의 없고, 며칠 다니면은 한 명 볼까 말까도. 앰뷸런스 다 멈췄죠? 네, 진짜요, 진짜. 참 신기해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보면 아무도 핸드폰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죠. 아무도 안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도 데이터 잘 터지고 데이터 요금제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저도 그 데이터 요금제 되게 싼 걸 쓰는데도 저게 몇 기가도 20기가? 데이터 용량 20기가인가?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다 못 써요. 학교 가면 와이파이 다 되지, 집에서도 와이파이 되지. 그러면 이제 길에서라도 써야 되는데, 제가 길에서 잘 안 쓰잖아요. 동영상 보면서 다니지도 않고. 학교 가서도 당연히 이제 뭐 강의가 있으니까 그럴 순 없지만, 중간에 이렇게 오늘처럼 12시 끝나고 1시 수업일 때 공강이 있죠. 그럼 그때 잠깐 뭐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하는 건데, 그때도 와이파이 되니까 데이터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 데이터 플랜이 20기가인가 25기가 주고, 거기에 추가로 3기가를 하루에, 한 달에 매번 주거든요. 3기가씩. 그 추가로 주는 3기가 쓰기도 어려워요. 가끔은 그냥 데이터 꺼놓고 쓸 때도 있어요. 아니, 와이파이 꺼놓고 그냥 데이터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반을 쓰기가 어렵더라. 그게 제가 여기서 길을 걸어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걸어 다니면서
뭐 음악 들을 일도 없고 영상 볼 일도 없고, 가끔 저는 이제 길 걸어 다니다가 이제 제가 모르는 데 가면 지도를 보거든요. 지도 볼 때 말고는 제가 핸드폰을 길에서 꺼내는 때가 없는데,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핸드폰을 들었으니 뭐 카톡 온 거 없나, 메일 온 거 없나 보려고 이제 하다 보면, 아차, 여기서 아무도 안 들고 다니는구나. 저기 이제 핸드폰 하시는 분 딱 한 분 봤네요. 뭐 연락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추세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저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 같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저는 여기서 운전을 하지 않지만 모두가 뭔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여기 화단도 매일 가꾸거든요. 이런 가꿔진 화단, 여기 이제 날씨마다 이제 바뀌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렇게 헤드폰 끼고 노래 듣고 하는 거 보면 이런 멀티미디어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볼까? 뭐가 이유가 있나 생각해 봤거든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여기는 워낙 개 산책도 많이 시키고, 그럼 개똥도 여기저기 있어요. 진짜 개 오줌도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노숙자분들도 이제 어디 모여가지고 앉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바닥에 뭐가 떨어진 경우들도 꽤 있어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지만, 이제 핸드폰을 보고 다니면 아마도 그런 거를 치이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개똥 밟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제 대부분 치우는데 안 치우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개가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핸드폰이 없이 다녀야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그거 말고도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가서 노트북 빌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토였습니다. 여기는 토론토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우체국.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온 김에 좀 요 길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쪽으로 온 김에 이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해가 따뜻하네요. 제 손이 엄청 차가워요. 그 건물 안에서는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트는지 진짜 추워가지고 계속 쉬는 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해 쬐고 이러고 들어갔는데, 지금도 나왔는데 따뜻하지 않고 바람 불어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런 거 아세요? 그 바닷가 가려고 왔는데 바닷바람이 너무 세서 바닷물 들어가면 오히려 추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날이에요. 저기 보이시죠? 나무 막 흔들리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길로 길을 건너가시죠. 좋다. 따뜻하다. 따뜻해. 좌회전을 먼저 하고, 여긴 좌회전 신호가 있는 삼거리에요. 4거리구나.
오늘은 뭔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 방금 이제 들은 수업이 시네마토그래피 수업이라고 이제 촬영 수업이고, 오늘 수업하면서 더 많이 느낀 거기도 하고, 그 전부터 여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느낀 거기도 한데, 뭐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저의 고민 같은 거예요. 큰 타이틀을 얘기하자면, 지금까지의 15년 동안의 나의 경력은 도대체 뭔가, 이게 큰 타이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이제 이 자연광으로 어떤 조그만한 인터뷰 같은 1, 2분 정도 인터뷰를 해서 내는 숙제가 있었어요. 이게 시네마토그래피 수업이고, 시네마토그래피 하면은 결국은 촬영 수업이고, 내용보다는 이제 촬영 기술이 좀 더 중요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는 수업이라서 뭐 인터뷰 숙제라고는 했지만 중요한 건 인터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어떤 자연광을 활용한 그런 느낌을 잘 담아내는 게 이 숙제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저도 나름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촬영을 했고, 그 촬영본을 가지고 이제 숙제에 맞는 결과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낸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낸 사람 몇 명 것만 이제 받고, 나머지는 다음 주까지 이제 해오는 걸로 말미를 조금 바꿔주셨는데, 뭐 낸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안 해올 사람은 또 안 하고, 늦게 내는 친구들이 기한을 잘 지킨 친구들만큼 또 열정을 다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해서, 뭐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별로 크게 뭐 의견을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오케이를 했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낸 사람들 거를 좀 이제 한번 봤어요. 한 3명 정도가 냈는데, 4명이 냈구나. 4명 냈는데 이제 제게 틀어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는데, 당연히 이제 촬영 관련된 피드백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가장 이제 크게 보였던 게 뭐였냐면, 제 인터뷰를 제가 이제 혼자서 찍었단 말이에요. 한 대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한 대는 지금 이 고프로를 사용해서 동시에 2대를 찍었는데, 제가 이제 소위 말해 칼라 그레이딩이라는 걸 해요. 칼라 컬렉션, 칼라 그레이딩,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카메라로 화면을 찍으면 보통은 이 카메라 지금 찍히는 것도 보면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색깔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깊게 들어갈수록 이 로그라고 해서 저희가 보는 이 색을, 그러니까 이 화면을 전부 다 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런 거예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빛을 담는 기계죠. 어떤 빛이 얼마나 강하냐,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를 카메라에 담고, 그 정보를 메모리 카드에 입력하는 게 카메라가 하는 일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지금도 여기 밝은 데가 있고, 여기는 어둡고, 저기 위에는 또 밝고,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저 앞으로 가서 햇빛을 딱 보면 햇빛이 엄청 밝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어둡죠? 여기는 밝은데,
제가 이렇게 돌아서 해를 보면 해는 그냥 하얗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부분, 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그냥 없는 거예요. 하얀색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제가 이렇게 찍다가 아주 까만데, 아주 어두운 데를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는 까맣게 될 뿐이죠. 그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다 보면 어느 부분은 밝고 어느 부분은 어둡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그림자도 그렇고. 근데 화면에서 어느 부분은 아예 아무런 디테일이 없이 새까맣고 어떤 부분은 그냥 하얗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안 일어나게 만들어요. 왜냐면 카메라로 찍을 때 그 화면은 그 감독이나 아니면 촬영 감독들이 그 화면 안에 있는 것들을 정해요. 무엇을 찍을지 저희가 정한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다, 그러니까 잘 찍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는 것들,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찍는다 그럼 발망 계속 나오겠죠. 그럼 제가 원하는, 의도한 거예요 이거. 그럼 제 걷는 발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앵글을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제가 걷고 있는 이 토론토 시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앵글을 잡은 거예요. 더 높게 하지 않은 이유는 길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일 큰 의도는 제가 보는 시야를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마치 토론토 시내를 저와 같이 걷는다는 기분으로 이곳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의도한 거죠. 근데 제가 의도한 이 안에 엄청 어둡고 엄청 밝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 시선이 글로밖에 안 가니까, 정작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시선이 안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화면 안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일종의 프레이밍이고, 이런 노출, 적정 노출을 찾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이제 발전을 할수록 어떤 게 이제 생기냐면, 우리가 뭘 찍다 보면 저렇게 밝은 태양도 찍어야 되고 되게 어두운 데서도 찍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그런 빛 정보를 날려먹지 않고 잘 담을 수는 없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게 로그라는 거예요. 로그, LOG. 이제 이 로그 프로파일로 찍으면 약간 검은색도 약간은 좀 더 보이게 되고, 밝은 색도 약간은 조금 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허용 범위치 내로 들어오면서 모든 정보를 잃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컴퓨터로 그 정보들을 다시 살려내서 색도 다시 활용하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디테일도 다시 살리고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이제 후반 작업이에요. 쉽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세트 현장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과다 노출도 안 되고 너무 언더로 노출도 안 되고 하려고 여러 가지 장비를 썼어요. 뭐 노출계도 쓰고, 그리고 뭐 조명 장비도 쓰고, 뭐 그리고 프리뷰 화면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LCD 화면이 없이 그냥 필름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정확히 믿을 수 없으니 뭐 어떤 기계들을 써가지고 그런 것들 했고, 요즘에는 다 이걸 후반 작업에서 할 수 있게끔 찍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좀 바뀌었어요.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세대다 보니까 디지털로 넘어와서 일하는 게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디지털에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건 디지털이니까 후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리고 이 후반 작업을 생각하고 현장에서 찍을 때도 그거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과제를 위해서 이
이 카메라 저 카메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다 찍고, 저도 이제 후반 작업을 했죠.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컬러 컬렉션,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이에요. 컬러 컬렉션 뭐냐면 콜렉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로그로 찍으면 색깔이 약간 희끄무리 죽죽하게 돼요. 이 색도 저 색도 아닌 희끄무리 죽죽한 색깔로 변하거든요. 그럼 그걸 컴퓨터로 복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 희끄무리 죽죽한 그 색깔을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익숙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카메라 여러 대, 다른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로그로 찍고, 어떨 때는 스탠다드로 찍고, 어떨 때는 HDR로 찍고 했던 모든 그 카메라들의 푸티지를 비슷하고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걸로 찍은 것처럼 보이게, 티나지 않게. 그래서 여러 가지 푸티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찍은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베이스 라인을 딱 맞추는 게 컬러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뭐 특별한 나만의 어떤 색깔을 더 집어넣는다. 그때 이 색깔은 진짜 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개성을 이제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게 컬러 그레이딩이에요. 뭐 좀 더 빈티지스럽게 보이게 한다거나, 좀 더 뭐랄까, 뭐 파랗게 한다거나, 뭐 노랗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색을 좀 물 빠진 색으로 한다거나, 뭐 세피아 톤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컬러 그레이딩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한 얘기는, 다른 그 상황이나 이런 데서 찍은 게 다른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실내에서 너를 인터뷰하는 그 앵글이 두 개의 앵글인데 그 두 개가 달라 보인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 그거는 아무리 주관적이라고 해도 그걸 좋게 볼 사람은 없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네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 그건 같아야 하는 게 맞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늘 이 직업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정록색약이거든요. 예전 영상에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적색이랑 녹색이 구별이 잘 안 되는, 두 개가 헷갈리는 그런 유전자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신호등 빨간색 초록색 헷갈려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빨간색과 초록색이 멀리, 진짜 빨강 진짜 초록은 별로 안 헷갈려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점점 가까워질 때예요. 채도가 떨어질 때도 가까워지죠. 그리고 거기에 색깔들이 섞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 파란색이 섞일 수도 있고, 초록색에 파란색, 혹은 둘 다 노란색이 섞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비율이 점점 작아질 때, 노란색에 진짜 요만큼 빨간색이 섞일 때랑 노란색이 진짜 요만큼 초록색이 섞일 때 당연히 다른 색인데, 저는 그게 구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랑 컴퓨터 안에 제가 이제 색깔을 맞춰야 되는 그 작업이랑 그걸 같이 해버렸을 때 저는 이게 뭐랄까, 매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모든 초록색이 다 빨간색으로 보여. 그래서 그거대로 작업을 했더니 다 빨개. 그러면은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이게 초록색스럽게 보이고 어쩔 때는 이게 빨간색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심지어 똑같은 걸 보고 어제 보고 오늘 보고도 달라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숫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레드가 더 많은지 그린이 더 많은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제 눈에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 세츄레이션을 높여서 빨간색은 더 빨갛게, 초록색은 더 초록색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업한 것들은 조금 채도가 높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제 색깔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이 지적한 건 딱 그게 아니었어요. 이 베이스 라인을 잘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스 라인은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색깔을 구별을 못해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표를 보고 그 표랑 표를 똑같이 맞춘다면 그 화면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15년 동안 해왔던 건 뭘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이제 수업 하시는 교수님은 새로운 교수님이세요. 이전에 인터세션 전에 하던 교수님은 이제 본인 사업을 위해서 떠나셨고,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어디 채용이 돼서 가셨고, 그걸 이제 땜빵하러 오신 교수님인데, 딱 소개를 하시는데 자기는 이 업계에 8년 정도 일을 했대요. 저는 15년 일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경력이 더 많은 교수님들은 별로 없어요. 있기야 당연히 있죠. 뭐 학장님, 부학장님 이런 분들은 뭐 20년, 30년 하셨겠죠. 이분은 딱 봐도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저보다 당연히 없고, 저보다 잘하는 건 이제 영어, 그리고 어떤 뭐 정보들, 아니면 최신 동향들을 더 잘 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 경력이 오래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새로운 장비 이름 더 잘 알고, 새로운 뭐 어떤 기술, 새로운 어떤 플러그인, 새로운 웹사이트,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런 거 기억하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잘 알아야 교수나 선생님이 더 잘 맞긴 하죠.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8년 됐습니다, 자 자기소개 해보죠 이러는데, 저는 15년 됐습니다 하면은 좀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몇 년 일했고 뭐 이런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계속 교수님이 바뀌고 뭐 저보다 어린 교수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15년을 일하고 여기 왔는데, 나도 나름대로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는데, 내가 여기서 배울 건 없지. 그냥 여기서 친구들 도와주고 난 여기서 졸업만 하고 그러고 취업하면 돼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근데 매 수업마다 느끼는 건 제가 아무리 15년간의 경력이 있고 제 배경이 아날로그도 했다, 디지털도 했다, 뭐 아무런 블라블라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게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그게 기초적인 거면 기초적인 걸수록 그 순간 자괴감이 느껴져요. 와, 나는 15년 동안 뭐 한 거지? 나는 지난 1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 이야, 이러고도 나는 일을 했네. 물론 저는 이제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그 베이스라인을 못 맞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컬러 그레이딩이 자기 취향이 아니다 이랬으면 저는 괜찮았을 거예요. 이거 내 취향이니까. 근데 이건 아주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돼서 이런 거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약간 멘붕이 있었어요. 살짝 저만 아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숙제를 다시 할 기회를 주는데 해보고 싶긴 한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유학원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제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느끼지 않아도 될 기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만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어떤 나는 잘하는데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좀 내리고 새롭게 배우는 입장으로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안 하렵니다. 오늘은 좀 마음 추스리고 주말간 하든지 뭐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덥네요. 그리고 시원하네요. 저는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토론토였습니다. 다음에 봬요.